부당한 대우는 스스로 만든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요. 좀 안타깝지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나는 맨날 피해자예요, 나는 맨날 호구예요 하는 분들을 보면 자신이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몇 번씩 같은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도 본인이 참는다든지, 그렇다면 관계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늘 빼앗기는 사람은 계속 빼앗기고 얻는 사람은 계속 얻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당연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냥 희생과 선이 최선이다, 오히려 그것이 좋은 거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거나,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기가 좀 어려운 분들, 거절을 잘 못한다든지 남의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거기에 해당됩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받은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사람, 또 대단한 일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말, 어떤 행동으로 상처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이런 일로도 상처를 받아요, 내가 너무 한심한 것 같아요 하면서 자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든지 또 직장의 동료, 가까운 친구 등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굉장히 아껴서 잘 도와줬던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배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늦게 출근을 했는데 나에게 한마디의 말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백업을 해줬는데. 그래서 엄청 상처를 받아서 직장 가기 싫고 그 후배를 보기도 싫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 결혼했느냐, 근데 그 후배 결혼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 후배가 일부러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는 직장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 한 번도 아이를 들고 없고 병원을 뛰어가거나 직장에서 발을 동동 굴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위로의 말도 전해주지 않았던 거다. 하여튼 그분이 내가 나만 생각했군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 후배가 나를 이해하지도 못할 수 있었겠군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랬던 것 같아요 하면서 그 상처가 정말 해결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마인드셋을 이걸 꼭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동안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좋은 대우를 해줬다고 해서 그것을 동일하게 기대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것을 기대하는 순간 서운한 감정이 찾아오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억울하고 뭔가 내가 손해본 느낌?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또 그런 분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평소에 대화할 때 안 된다, 또는 내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거절을 잘 못하세요. 혹시라도 내가 거절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이거를 내가 뭐든지 잘 안 들어주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나 또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그럴 때 또 기억하실 것이,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상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작은 대우나 작은 대가라도 바란다면, 작은 친절이라도 바란다면 그것을 반드시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로 표현할 때는요, 직접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내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내가 좀 서운한 감정이 혹시 든다면 나 이런 거를 원래 원했어 라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실제로는 상대가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고마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내가 몰랐었다 라고 하면서 쉽게 이야기가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계는 항상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대우는 스스로 만든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요. 좀 안타깝지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나는 맨날 피해자예요, 나는 맨날 호구예요 하는 분들을 보면 자신이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몇 번씩 같은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도 본인이 참는다든지, 그렇다면 관계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늘 빼앗기는 사람은 계속 빼앗기고 얻는 사람은 계속 얻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당연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냥 희생과 선이 최선이다, 오히려 그것이 좋은 거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거나,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기가 좀 어려운 분들, 거절을 잘 못한다든지 남의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관계의 패턴을 좀 잘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반드시 드려요. 내가 반복되게 억울한
감정이 들고 서운하다면 내 관계의 패턴에 뭔가 반복되는 것이 있나, 뭔가 내가 착취당하는 부분이 있나, 그런 것을 살펴볼 때 내가 상대에게 기우는 노력과 정성이 대단한데 그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상처가 반복되니까 내가 꺼려지는 그런 이제 사이가 되는 거죠. 한쪽의 어떤 일방적인 희생만으로는 관계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패턴을 살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동생들과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뭐 공부하고 싶은 것도, 유학 가고 싶은 것도 내려놓고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취업을 한 자매가 있었어요. 장녀이기에 이제 그런 길을 선택했지만 본래 어려서부터 양보하고 착한 아이의 심성을 가졌던 거죠. 근데 양보와 선행만이 미덕이 아닌 것이 억울한 감정이 든다고 찾아온 거예요. 엄마가 무슨 말만 해도 화가 나고 내가 그동안 참았던 것이 막 올라오는 거죠. 효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효도는커녕 막말을 하는 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그동안 착한 아이로 살았구나. 그렇지만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만 앞으로 해라. 내가 그 이상 무리를 해서 하다 보니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생각이 들고, 희생하지 않은 동생들이 밉고 자꾸 대가를 바라고 계속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부모님들에게 화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따귀를 때리면 당연히 화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지 않는데도 상대방이 그걸 바래서 자꾸 착취를 당하는 느낌이 들면 따귀 맞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은 일종의 폭력인 건데 내가 그것을 계속 허용하고 부당한 대우를 내 스스로 자초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럼 180도 달라져야 되나요? 그럼 착하게 살지 말란 말인가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그냥 하세요. 180도 다르게 딴 사람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기준을 정하세요. 내가 이것이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인정 욕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남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좋게 평가받고 싶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했어 라는 그런 인정 욕구가 누구나 다 있거든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내가 해준 모든 선행을 해준 순간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해줬다고 뭔가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저는 이걸 물레방아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물레방아가 한쪽으로만 계속 물을 보내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즉각적으로 보상이 올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고 선행을 이루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베풀고 잊어버리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